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취재 후 얘기를 전하는 뉴스 AS 시간입니다. 여름철 비만 내리면 극성을 부리는 반포천의 악취와 수질 오염 문제,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이른바 반포천 재생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났는데요. 현재 모습은 어떤지 이 시간 반포천의 실태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김민욱 기자의 60초 브리핑 함께 하시죠. 반포동에서 한강까지 4.3km에 이르는 반포천입니다. 이곳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 이때까지 계속 있어 왔는데요. 오늘 이 냄새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작년에 이 정비사업으로 냄새 없앤다고 했거든요. 했는데 계속 나고 있어요. 지금도 걸어오는데 냄새 나서 내가 이래볼까요. 네, 악취의 발원지, 바로 이곳 사당천과 만나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곳곳에 검은 물때가 잔뜩 끼어 있고 부유물도 눈에 띕니다. 사당천에서 반포천으로 끊임없이 생활하수가 밀려들고 있는 겁니다. 반포천을 살리기 위해 서초구는 물순환을 돕는 수중폭기기와 분수를 설치하고 오염 성분을 분해하는 친환경 소재 루미라이트를 시공했습니다. 올해는 악취를 여과해 공중으로 분해하는 특수장치도 들어섭니다. 2000년대부터 반포천 재생에 들어간 사업비를 합치면 100억이 훌쩍 넘습니다. 당장에 장마철이 시작되면 생활하수가 더 유입돼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만나보시죠. 네, 김민욱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선은 현장을 취재하셨으니까 악취가 얼마나 심했는지 궁금합니다. 악취가 굉장히 심했고요. 예. 취재를 하고 난 다음에 회사로 돌아왔는데 옷에서 냄새가 계속 진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심했다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뭐 기자님뿐 아니라 당연히 주민들께서도 찾기 꺼려지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서초구의 또 대표적인 다른 하천인 양재천과 비교를 해봤었는데요. 주말 아침부터 양재천이 이제 나들이객들로 북적이는 반면에 같은 시간에 반포천은 인적이 정말 뜸하다 못해서 스산한 분위기까지 느껴졌습니다. 네. 사람들의 좀 발길이 끊긴 이유가 여러 개가 있겠지만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악취 문제가 가장 심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영상으로 보더라도 상태가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요. 일단 문제가 되는 지점이 정확히 어디입니까? 반포 본동 이제 이수교 아래에 네. 반포천하고 사당천이 만나는 구간이거든요. 사당천 복개 구간이 끝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앞서 영상에서 보셨습니다만 정말 형태를 알 수 없는 검은색 물질들 또 부유물들이 합류 지점에서 다량 퇴적돼 있었고요. 네, 지금 나가는 그렇습니다. 거죠? 지금 예.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악취는 물론이고 저렇게 물이 마른 곳에는 파리떼가 정말 들끓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보통 비가 내리면은 이제 생활하수와 또 이제 하천들이 그때 섞여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마련인데 저렇게 비가 오지 않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생활하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포천 같은 지역의 소하천은 사실 관할이 자치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서초구에서는 어떤 대책들을 내놨습니까? 일찌감치 대책들을 내놨었는데 네. 2016년에 반포천 재생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네. 이제 물을 순환시켜서 정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중폭기기 8대, 또 분수가 하천에 설치가 됐고요. 네. 또 반포천 300m 구간에는 친환경 소재 루미라이트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수중 오염 성분을 분해를 하는데 루미라이트 분말이 벽돌 형태로 시공이 되는 작업이 완료가 됐고요. 또 뭐 수질을 개선하는 수생 식물들, 반포천 가장자리에 식재가 되는 작업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오수를 하수 처리장까지 보내는 이 통로를 차집관로라고 하는데 네. 이 구간에 덮개를 설치해서 악취 저감에 열을 올렸고요. 네. 올해는 악취를 태양열로 여과를 해가지고 공중으로 분해하는 특수 장치도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2022년까지 사업비 69억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뭐 주민들께서 특히 잘 아시겠지만 반포천의 정화 사업이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반포천 악취라고 하면은 상당히 오래된 문제인데요. 60년대까지만 해도 반포천이 굉장히 깨끗한 청정 하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0년대에 소위 이제 강남 개발로 인해서 네. 주변에 터미널이라든지 뭐 성모병원 각종 시설들이 들어서게 됐고요. 그러면서 반포천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네. 안 그래도 말라서 건천하던 하천에 생활하수까지 흘러들면서 점점 악취와 해충의 발원지로 전락을 하게 된 네. 겁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대책이 없었던 겁니까? 아닙니다. 본격적인 대책이 사실 2000년대에 나오긴 했습니다. 네. 좀 물이 더러워지니까 아무래도 새로운 물을 넣어가지고 정화를 시켜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강물을 하루에 6,000톤을 끌어다가 반포천에 방류하는 작업이 2006년에 첫 선을 보이게 됩니다. 네. 그러고부터 4년 뒤에 2010년에는 반포천 주변에 악취 저감 방안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악취가 심한 복개 구간 1.8km 차집관로가 조성이 되고요.
또 자동 개폐식 덮개도 생기고 네. 빗물바지 악취 차단 장치 이렇게 설치하는데 총 당시에 62억 원이 투입이 이미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해입니다. 2007년에는 아예 한강물 집수 시설이 설치가 됐거든요. 네. 송수관로를 연장을 해가지고 하루에 2만 6천 톤의 물을 반포천으로 흘러보내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12와 9비를 합쳐서 2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네. 결국 최근에 사업비 69억까지 포함이 된다면은 2006년부터 반포천 정비에만 연간 12억 원이 꼬박꼬박 들어간 거죠. 상당한 비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뭐 2000년대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게 좀 의아하기도 한데요. 네. 우선은 뭐 이렇게 하천 정화에 이렇게 많은 돈을 좀 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뭐 비용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예. 계속해서 반복되는 예산이 끊임없이 들어갔다는 게 이제 문제인데 전문가들은 보다 좀 장기적인 하천 복원 사업 계획을 발표를 해서 네. 좀 단계적으로 하천 복원에 접근을 했다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았을 거란 입장입니다. 네, 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양재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반포천은 그렇지 못한지 궁금한데요. 기본적으로 두 하천이 많이 다른데요. 양재천과 비교했을 때 반포천의 길이가 굉장히 짧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반포천이 흐르면서 물이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지죠. 네. 그러면 오염된 수질이 그대로 방류될 가능성이 많아지고요. 또 양재천 같은 경우에는 과천시 환경사업소에서 나온 방류수가 흐르는 반면에 반포천은 뭐 반포동을 비롯해서 사당동, 남현동 이렇게 다른 지역의 오수와 생활하수가 그대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뭐 환경단체와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염된 반포천을 정화할 게 아니라 좀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을 해서 계속 반복되는 예산을 줄이자. 네. 이게 바로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네, 그렇다면 근본적인 대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하수관거가 누수가 된 하수관거에서 나온 오수도 있을 것이고요. 네. 또 뭐 오래된 주택이나 상가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구로 제대로 유입이 안 돼서 그대로 방류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환경단체들은 이렇게 유입이 되는 오염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모니터링이 있어야 된다. 네. 이런 주장입니다. 오염 물질이 들어오는 유형별로 성분이 무엇인지, 이게 뭐 질소인지, 인인지, 뭐 생활하수인지 아니면 뭐 산업 폐수가 들어오고 있는지를 수질 검사를 통해서 파악이 된 다음에 이 결과에 따라서 그에 따르는 맞춤형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장마철이라 악취가 더 심해질 텐데 정말 걱정입니다. 하루빨리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욱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